서울 번화가에 있는 한 전시관. 전남 장흥의 세월을 담은 사진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특장에 찍을 수가 없는 사진이에요. 네. 그러죠. 수심. 네. 아주 그 참 애환이 담긴 사진입니다, 이 사진. 이 얼마 만에 보는 고향의 모습인가요? 고향을 담은 사진 몇 장에 가슴속 묻어둔 추억들이 되살아납니다. 옛날에 내가 살았던 내 고향의 모습이 한눈에 보인 것 같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리워가지고. 내가 어렸던 시절이 꽁보리밥도 없던 먹던 시절부터 지금 다 사진에 지금 적나라하게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 집이 한 이 정도 되는데요. 이제 쭉 가다가 이 산이 하나 있어요. 이 산에다가 맨날 이제 뭐 도시락이니 고구마니 이제 감춰놓고 학교를 가면 생각이 나고. 벗들과 마을 고사치며 산천을 누볐던 어린 시절. 매일 논일 밭일에 매달렸어도 늘 배가 고팠던 기억도 떠오를 테지요. 그래도 고향 장흥을 생각하면 슬며시 미소부터 지어지는 건 단지 고향을 떠나 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개발되지 않은 천혜의 땅이죠. 우리 장흥이 이제 슬로우시티가 지정되고 슬로우시티를 이야기하면서부터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느리게 살아가는 어떤, 근데 장흥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은 슬로우시티거든요. 다른 어떤 지역보다 느리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쉴 틈 없이 각박한 현대인들에게 장흥이 느린 행복의 길을 슬쩍 열어 보입니다. 선조의 지혜를 두엄 삼아 새 희망을 일구는 장흥에서의 1년. 그 느긋한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여름이 무르익어가는 6월. 장흥군 용산면의 한 마을. 이미 대부분의 논에선 모내기가 끝났는데 뒤늦게 모내기를 서두르는 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요즘 시골에 일손이 부족하다곤 하지만 논 주변의 잡초가 너무 무성하지 않나 싶은데요. 묘를 자세히 보니 전에 봐왔던 것보다 굵기가 얇은 것도 같습니다. 야생배이기 때문에 가장 자연에 가깝게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좀 다소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불편하기를 해요.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러지만은 식물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기 논은 사실 그렇고 간척지적 논들은 그냥 병풍이에요. 갈대가. 기역자, 디귿자로 병풍처럼 이렇게 쫙 펼쳐있고 키가 한 2m 정도 이렇게 그냥 갈대가 논 주변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식을 하고 있어요. 그럼 논하고 같이 자라면은 전혀 약을 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나도 이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약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연 그대로 벼를 키우려 일부러 잡초를 뽑지 않으신다니 선뜻 이해가 되진 않는데요. 게다가 10년 동안 약 한 번 하지 않으셨다고 하니 그 농사 철학이 더 궁금해집니다. 일부러 자연 상태에 가깝게 척박하게 지금 만들어지는 상태예요. 유기질 비료나 우리 화학 비료나 이렇게 영양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종족을 번식시키는데 특별한 기능성을 가지는 물질은 적어져요. 척박할수록 자기 종족을 번식시키는 특별한 물질들이 축적이 더 많이 되는 거죠. 벼가 스스로 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 한여름 논일은 이 작은 우렁이에게만 맡기신답니다. 산도 들도 여름빛이 완연해진 조용한 장흥 산골 마을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장흥을 고향으로 둔 부모에게 자란 재미교포 2세 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부모의 고향에 방문한 것인데요. It's as big as your kaji. 우와!
대도시에서만 자란 학생들은 장흥의 시골 모습 하나하나가 다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 장수 풍뎅이가 살 수 있는 마을은 오염이 안 된 마을, 생명이 있는 마을. 그게 중요한 거야. 이게 굉장히 희귀한 곤충이야. 장흥의 생명력이 학생들에게 잘 전해졌을까요? 장흥구는 2007년 느린 마을 슬로우시티로 지정이 됐는데요. 감춰둔 장흥의 매력이 알려지면서 이장님들도 준비할 게 많아졌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슬로우시티의 또 가장 기본이 또 슬로푸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 장흥은 그런 쪽에 그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이것은 잘난 사람만이 잘 사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로 슬로우시티 정신이 아니냐. 느리게 더불어 살아가는 슬로우시티 정신에 장흥은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보탭니다. 저희는 그 홍보관의 주제를 유기농으로 잡았거든요. 우리 장흥 슬로우시티 지역이 왜 유기농인가, 친환경인가, 왜 슬로우시티로 지정이 되었는가, 그것을 유기농이라는 그 주제를 통해서 보여줄 생각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바른 먹을거리를 알리려는 노력에 날이 저무는지도 모릅니다. 장흥의 젖줄인 탐진강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장흥의 큰 축제 중 하나인 시원스러운 물축제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깨끗한 탐진강에서 아름다운 장흥의 자연을 천천히 만끽합니다. 이 축제 기간은 장흥을 찾은 사람들에게 슬로우시티 장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요. 슬로우시티 홍보관을 찾은 아이들의 똘망똘망한 눈을 사로잡은 건 장흥군 유치면의 상징 장수 풍뎅입니다. 이렇게 만져보고 직접 눈으로도 보고 그러는 게 참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애들한테는 이게 살아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평소 보기 힘든 장수풍뎅이에 이렇게 표고버섯이 자라는 모습까지 볼 수 있으니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는데요. 또 직접 재배한 청정 감자도 덤으로 주어지니 웃음이 절로 납니다. 글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든지 뭐 전자라든가 뭐든지 빠른 게 좋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도시가 조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적이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점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도 또한 그런 물이라던가 또 자연이라던가 음식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런 모토랑 맞는 것 같아요. 천천히 가면서도 또 여유로움 가운데서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기의 중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조상의 지혜가 저희 유치에는 아직 그대로 좀 남아있지 않냐. 이에 전통을 이어가는 모습은 어촌마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 모두 개매기를 체험하기 위해 모였다고 합니다. 개매기란 갯벌에 그물을 쳐놓고 고기를 잡는 전통 어업 방식인데요. 어종 보호를 위해 금지했다가 최근 전통의 것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여름에 단 2차례 개매기 체험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갯벌에 숨어있는 물고기를 잡아볼까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온몸을 뒹굴며 즐거워합니다. 바닷가에 물고기가 원래 다니는데도 우리가 못 보고 있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많고 이런 것을 딱 바닷가에 나와서 치고 하셨다는 게 신기해요. 물고기도 있고 또 머드팩도 이렇게 즐기고 너무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상시에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맨날 집 학원 학교밖에 모르잖아요. 자연과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도 좀 그런 환경에서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선조들의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느낄 수 있었던 장흥에서의 시간. 잠시나마 자연인으로 돌아간 오늘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겠죠. 여름 하늘이 푸르게 깊어가는 장흥의 소담한 산자락. 이곳에선 1년 내 소중히 품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표고버섯이 자라는 참나무 골목입니다. 버섯 재배 농가가 많은 이곳에선 매해 버섯을 수확하고 남은 폐목들이 생기는데요. 그 폐목은 다시 장수풍뎅이 애벌레들에게 안락한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청정 지역에서만 사는 장수풍뎅이는 자연환경이 파괴되면서 점점 보기 힘들어진 곤충인데요. 아직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과 섬유질이 풍부한 참나무 폐목이 많은 장흥은 장수풍뎅이에겐 그야말로 지상 낙원입니다. 긴 잠에서 깨어나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장수풍뎅이. 곧고 길게 뻗은 뿔, 가히 위험 있는 자태가 곤충의 왕이라 할 만하죠. 짙은 초록빛의 여름산에 긴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에겐 짜증스러울 수도 있는 긴 장마. 하지만 자연에 내린 비는 다양한 생명체들의 든든한 한해 밑거름이 됩니다. 참나무도 여름의 영양제를 흠뻑 머금고 새 생명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겠죠. 비가 그치고 달 밝은 여름밤. 다부진 체격의 장수풍뎅이 한 마리가 수액을 먹으러 참나무 위를 오릅니다. 어라, 이 나무를 탐내는 녀석이 또 있었네요. 건장한 두 장수풍뎅이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단단한 뿔을 앞세운 모습이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무사와도 같네요.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달빛 속 결투. 쉽사리 결판이 날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요. 승리의 기쁨에 취한 장수풍뎅이는 호젓하게 늦여름밤을 즐깁니다. 뜨거운 한여름 열기도 한풀 꺾이고 설렁한 바람이 부는 초가을. 지난 여름 모내기를 했던 야생벼 논을 다시 찾았습니다. 모내기를 끝내면 별다른 논일이랄 게 없다 했는데요. 무성한 갈대숲을 두른 논에선 정말 벼가 잘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환경들이 이렇게 풀을 되지 않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무성하고 무질서하게 있는 것 같아도 이게 최대한 자연 상태에서 자연에 가깝게 이렇게 재배하려고 하는 이제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천적도 병충해 왔으면 천적도 이렇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게 건강하게 자라고.
야생 벼는 뿌리만 봐도 그 차이를 알 수 있다는데요. 이건 지금 관행론에서 화학비를 쓴 논에서 나온 벼뿌리고요. 이것은 자연재배에서 나온 벼뿌리예요. 이것 같은 경우는 양분이 땅 표면에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벼뿌리를 깊게 내려서 벼를 처음에 잎을 키울 때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뿌리가 게을러지는 거죠. 처음에 초생은 좋을지 몰라요. 짙고 푸르게 자랄 수는 있어도 나중에 이상 기온이 오게 되거나 뭐 좀 가뭄이 오게 되거나 아니면 습이 많거나 뭐 습기가 많거나 그랬을 때에 이 벼가 스스로 그 종적을 번식시키고자 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식물은 뿌리만큼 자란다는데 게으른 벼와 부지런한 벼의 차이 확실하죠? 이게 옛날부터 내려온 토종종자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4,000년 이상 이 땅에서 토종종자가 그 종족을 이어오는 것들은 아무리 척박한 땅에서도 그 종족을 이어온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이곳에서는 야생벼 외에도 나달이 붉은 적생미, 검은 흑미 등 색깔 있는 쌀들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이 모두가 우리나라에서 4,000년 동안 뿌리 내려온 토종 종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토종 종자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이 마을 몇몇 농민분이 뜻을 모으고 옛 전통 농법을 잇고 계셨는데요.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천막 밑에 옥수수나 이런 그 씨앗을 거꾸로 걸어 놓으신 걸 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최대한 그 원종자, 그러니까 밖으로 그 씨앗에 저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볏짚에 있는 우수한 그 영양분을 쌀에다 저장을 해서 그 우수한 종자, 번연의 본 종자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종자 채취법을 하고 있습니다. 남도식품 그 어송초 많이 수확하기보다 이곳 농민들은 자연의 바른 이치를 먼저 생각합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전체 사업을 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일일제 가공 시설이 무엇인지. 그런 농부의 마음을 아는지 벼는 좀 더 고개를 숙입니다. 논이 황금 옷으로 갈아입는 사이 산에선 울긋불긋한 향연이 시작되는데요. 가을 낭만을 만끽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장흥을 찾았습니다. 찍는 거 찍으시네. 아유, 웬일. 멀리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이곳 주민들이 아주 특별한 선물을 내놓는데요. 표고두부요. 좋은 경치에 별미 음식까지 대접받았네요. 공기도 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 그 편안하고요. 주변 경관이 너무 편안하고 또 이렇게 산책하기도 차분하게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느긋한 여유에 건강까지 챙겨받은 즐거운 여행길입니다. 유치면 깊숙이 좀 더 들어가다 보면 돌담이 멋들어진 상촌마을에 닿게 되는데요. 돌담 사이로 부지런히 뭔가를 하고 계시는 한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할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유명한 터줏대감이시라는데요. 이 길고 긴 돌담을 혼자 쌓으셨다고 한다면 혹시 믿어지시나요? 한 40년 가장 알렸지. 40년? 내가 30살에 시작했어. 올해 70이야. 그러니까 40년 아니라고? 내가 그때 어려서부터 독을 그렇게 좋아라 했거든. 그래갖고는 어마어마한 독을 갖다가 싸서 해놨는데 아버지가
나 군대 가버렸는데 팔아먹어버렸더라고 그 집을. 그래갖고 아주 내가 땅 하나만 사기만 사면 한번 누구보다도 더 멋있게 한번 해놔야겠다. 그 계획으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고 또 이제 그때는 자식들이 6이나 되어갖고 아가씨들 데리고 오면 못 보고 살 것이요. 경치가 좋아야 살지. 이? 그래갖고 이렇게 싸살 시작한 것이 이렇게 방송까지 나오게 되었구만. 지난 40년 동안 이 무거운 돌을 날라 혼자 돌담을 쌓으신 할아버지. 온몸으로 느린 삶을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내 각시보다는 더 좋지. 그놈을 내가 보면 잠을 못 잔 사람이 저녁에 이놈이 머리가 떠올 그놈을 갖다 놔야 잠이 편히 와. 아무리 돌이 좋으시다지만 이제 몸 걱정도 하셔야 할 텐데 오늘도 어김없이 돌을 찾으러 산으로 향하십니다. 돌담을 쌓는 40년 내내 지게로 돌을 나르셨다는데 이 지게와 함께한 세월만도 20년이 넘는다고 하네요. 아따 대다. 여기 그 시기 내가 미친 사람이지. 언제나 살아갔으면 이놈 전화를 지갔는가? 예? 여기까지 와서 연어 갖고 왔 장정 둘이 들기에도 무거워 보이는 돌을 척척 실으십니다. 이렇게 짊어진 것이야. 이렇게. 네? 그래야 짊어지지. 그러라면 못 짊어져. 40년간 해왔던 일이지만 요즘 들어서는 부쩍 힘에 부치신다는데요. 얼마 못 가 다시 지게를 내려놓으십니다. 멀리 아내의 모습이 보이자 멋쩍은 듯 일어나 다시 길을 재촉하시는데요. 힘들어하는 모습을 아내에게 들키는 건 싫으신가 봅니다. 힘들게 돌을 나르는 남편의 뒷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아내의 세월도 녹록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나 골병 들었다는 소리는 안 했어. 우리 아버지가 잘 만들어놨다고 했어. 아주 새덩어리로. 좋겠군. 짜증나지라. 일은 다른 일은 안 해주고 맨날 요거에만 심하리가 딱 팔려갖고 하니까 어순거는 것도 그러면 먼날 받아놓은 것도 저 마당에 세면이라더라니까라. 근데 얼마나 성질 안 나왔어. 직접 보시면 지금 해놓은 거 보시면 좋으면서도 좀 탁가없죠. 왜요? 이게 자기는 고생했다는 소리 안 한다 하지만은 그 일 해가지고 날이 날마다 고생했다는 소리 할 거요. 나도 내 가슴에는 나도 참 무식할 때나 촌에서 뭐 먹고 저고 일을 하고 한다 싶으면 마음이 아프지. 왜야? 자꾸 이거 미쳐버렸는데 돌에. 내가 기현이 하자 여기 끝장을 하자 돌하고 끝장을 내려고 그란데. 그간 말려도 보고 싫은 내색도 많이 해봤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지켜보는 수밖에는 말이죠. 돌이 좋아서 시작한 일이지만 단순히 돌이 좋아서만은 아니라 하십니다. 나는 좋다가 말아보라. 이 쏘타가 골뱅 들어갖고 좋다가 말아본데 이 후손들 남겨주는 거야. 후손들을 위해 40년간 쌓아온 돌담길. 급히 완성하려 했다면 아마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미래를 여기다 주고 가야 쓰겠다. 내가 가는 길을 일방 노도를 놓는 것이야. 노도를. 예? 내가 천당으로 갈 길을 노도를 놔준 것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데 한 번씩 쳐다본 거에 내 얼굴 쳐다보이나 똑같다. 나는 여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야. 이? 할아버지의 굵은 땀방울에 할머니의 걱정이 더해진 돌담길. 이젠 그 길이 할아버지의 얼굴이자 마을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장수풍뎅이들의 치열한 생존터였던 표고버섯 재배지에도 어느덧 가을이 깊어갑니다. 밋밋했던 참나무 골목엔 어느새 표고버섯이 올록볼록 피어났네요. 소나무의 향기를 머금고 자란 표고버섯, 참 옹골차 보입니다. 유치면은 넓은 평야가 없어 논농사를 짓기는 어렵다는데요. 대신 마을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습도가 높아 표고버섯이 자라기에는 최적의 자연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면의 많은 농민분들은 표고버섯을 재배하시는 것이죠. 유치면에서 생산되는 노지 표고버섯이 전국 생산량의 절반이 넘는다고 하니 표고버섯의 성지라 할 만합니다. 참나무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종균 접종, 원목 관리까지 1년의 기다림으로 얻어진 결실. 오랜 기다림은 값진 보람을 가져다 줄 테지요. 유치면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의 대부분은 이곳 표고 집화장으로 집결되는데요. 이 집화장은 매년 표고버섯 수확철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온 상인들로 북적입니다. 저마다 건강하고 좋은 표고버섯을 고르기 위해 손과 눈을 바쁘게 움직이시네요. 표고버섯을 이제 입찰해서 좀 구입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 물건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 일본에 수출을 좀 많이 하는 입장이라서 일본에서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 이 지역 유치 장동과 유치 물건을 일본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예, 이 물건이 향시라는 물건인데 이것이 일본에서 가장 선호하는 물건입니다. 이것이 향이 좋고 이걸 일반인들이 하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품이라도 이 지역 물건은 다 일본으로 수출이 되기 때문에 물건이 굉장히 좋은 물건이다. 청정 자연에서 자라는 장흥 표고버섯은 요즘 새로운 변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표고버섯의 우량 품종을 육성 보급하기 위해 설립된 버섯연구소에서 최근엔 버섯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연구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장흥에서는 녹토미, 적토미, 흑미와 같은 다양한 기능성 쌀들을 재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장흥에서는 표고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다양한 버섯들을 많이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작물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새로운 그 상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봉투에 담긴 게 토종 벼종자의 버섯 종균을 결합시킨 배지체인데요. 전에 없던 새로운 건강식품으로 탄생되는 과정을 거치는 중입니다.
장흥을 대표할 또 하나의 명품 탄생에 기대를 걸어도 좋겠죠. 농사짓기 험한 산골 마을에서 표고버섯 재배에 심혈을 기울였던 유치면의 농민들. 퍽퍽한 시골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고자 시작했지만 지금은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버섯이 진짜 우리 보물이죠. 우리가 이 버섯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이런 살림을 일구고 교육을 시켰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이 버섯이 보물이에요 진짜.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농산물을 드시고 이제 먹고 건강해지겠다 그런 즐거움으로 일을 해요. 농민의 웃음꽃과 함께 피어나는 버섯. 내년에도 그 자리를 지켜줄 테죠. 고즈넉한 가을의 시골 들녘은 코스모스가 그 운치를 더하는데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농촌 풍광은 지켜보는 이의 마음마저 넉넉하고 풍요롭게 합니다. 지난 여름 척박한 논에 뿌리 내린 야생벼도 과연 지금쯤 그 결실을 알차게 맺었을까요? 오랜만에 다시 찾은 논엔 무사히 한 해를 살아온 야생벼가 당당하게 가을 하늘을 마주하고 있었는데요. 그 흔한 약 한 번 하지 않고 혼자서 튼실하게 속내를 채운 대견한 모습입니다. 농촌 삶에서 수확 때보다 더 기쁠 때가 또 있을까요? 이들을 키워낸 아버지의 농부의 마음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농사 지으면서 태풍도 없었고 땅 상태도 아주 적정해갖고 수확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4,000년을 뿌리내린 우리 토종 종자라서 그럴까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 건강한 자태를 뽐내봅니다. 이렇게 특별한 쌀을 길러내시느라 농민분들 남모를 수고도 많으셨을 테지요. 수확을 하고 남은 볏짚은 다시 내년을 위한 자양분으로 되돌아가는데요. 이 모든 게 순환 농업을 실천하려는 농민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땅의 기운을 받들고 농민의 7근의 땀이 스민 우리 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건강한 식탁 위에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늦가을의 농촌 곳곳에서는 1년 동안 흘린 땀을 거두는 농민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유치면 봉덕마을에선 콩타작이 한창입니다. 이곳에선 콩타작 소리와 함께 어머님들의 전통 청국장 만들기도 함께 시작됩니다. 화덕에 장작을 넣어 군불을 떼고 솥에 콩을 삶는 모습이 전통 방식 그대로인데요. 오래도록 전통 청국장을 만들어왔던 봉덕마을에선 기계의 힘을 빌리는 때가 거의 없습니다. 콩을 삶는 것에서부터 찢고 메주를 띄우는 전 과정이 살뜰한 어머니들의 손끝에서 이루어지죠. 쿵덕쿵 절구 찢는 소리에 늦은 가을도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즈음 장흥의 남쪽 바다에선 서서히 겨울이 스며듭니다. 고요하고 한적해 보이지만 바다를 받삼아 일구는 어민들에겐 겨울바다는 생생한 삶의 터전입니다. 오늘도 시린 겨울바람을 가르고 바다를 나서는 어민이 계시는데요. 낙지가 좋아한다는 칠개를 배에 한가득 실었습니다. 초겨울이 되면 장흥 회진면 앞바다 일대에서는 본격적인 낙지잡이가 시작되는데요. 장흥 바다는 겨울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너른 개펄이 펼쳐져 있어 싱싱한 낙지들이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찰진 개펄을 누볐을 낙지들이 칠개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한가득 담겨 올라오네요. 낙지를 감싸는 윤기가 남다르죠. 혜진이 이제 손도 맞고 뻘이 좋고 이제 오염이 한 마리 덜 되고 낙지가 발이 길고 부드럽고 그냥 우리 장 등량만 낙지를 이 겨울에는 전국에서 다 여기 거 갖다 먹고 딴 데는 수온이 안 맞아서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장 그 입판소도 지금 낙지금이 전국에서 제일 좋거든. 장흥의 겨울바다가 품고 있는 건 낙지만이 아닙니다. 수심이 그리 깊지 않은 장흥 앞바다에서 느긋하게 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김입니다. 장흥 회진면의 김은 하루 2번 썰물 때 일광욕을 하는 지주식으로 재배되는데요. 옛부터 이어온 전통 방식이라고 하죠. 깊은 데는 부르식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얕은 바다라 이
지주식 이 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 이렇게 당장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무상김 한 게 아니라 우리 이 고장은 옛날부터 처음부터 무상김이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알려지기 시작해서 무상김, 친환경김 하는데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 지역 특성상. 지주시 김 양식은 어민이 들인 노고에 비하면 그 생산량이 적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수고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애들한테 친환경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것. 일단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잖아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 요즘에는 또 먹거리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산을 쓰지 않고 자연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맛부터가 틀려요. 욕심과 편리함을 덜어내고 자연의 섭리에 맞춘 어민들의 삶. 그 올바른 삶의 방식이 사람들의 건강을 살리고 결국 자연을 살리는 시작이지 않을까요? 한 해 동안 튼실하게 곡식을 품어낸 땅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계절. 여전히 장흥을 누비며 사진을 찍는 마동욱 씨를 장터에서 만났습니다. 이거 팔아가지고 깜판 나가시면 나는 팔아야지. 굉장히 즐겁지라 만들어서. 그러지요. 먹었어? 장관이 가지고 있는 그 맑고 깨끗함이 사람들의 심성에도 이렇게 배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분 얼굴들을 사진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우리가 고향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참 제 사진도 좋겠지만은 영상으로도 남겨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그 흔적들을 이렇게 남겨놓은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사진한 것도 이제 결국은 고향 사진을 그렇게 오랫동안 집착했던 것도 그런 거죠. 눈발이 날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상촌마을 김동일 할아버지는 여전히 돌담을 쌓고 계셨는데요. 추운 날씨도 아저씨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나 봅니다. 자기 하고 싶어서 하는데 어쩌고요? 내가 뭐 데려가도 못하고 하지 말아도 함께 자기 알아서 하니까 두 소리를 들어. 자, 큰 놈을 연거야. 큰 놈을 연거야. 거시기가 되지. 납작한 놈을 넣어야지. 자. 자, 이제 그만 가져와. 그만. 내일 찍었다. 되었어, 되어. 이 돌담길은 앞으로도 세월의 질감이 더해지며 마을 고사칠 더 풍성하게 가꿔줄 테지요. 한 해 동안 농민과 함께 희망을 품어내던 농토도 잠시 고요한 겨울의 정막을 누려보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새 생명을 움튑 준비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계절 알알이 익어가는 장흥을 더듬어 보니 앞으로의 모습도 어렴풋 짐작이 갑니다. 여전히 자신의 땀으로 정직한 먹을거리를 짓는 농민들이 땅과 착한 관계를 맺으며 장흥을 지켜가고 있지 않을까요?
건강한 흥에 취한 채 말입니다.